자, 5번이요. 고2인데 숙제해오라고 잔소리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줘. 칠판이 엄청 차갑다. 손 못 대겠다, 차가워서. 여기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치환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 모양이 눈에 들어오면 치환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눈에 들어오면은 이 정도는 치환을 안 해도 인수분해가 충분히 가능하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굳이 치환을 안 해도 이 정도는 끌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의 0도 되고 4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치환을 하는 게 맞는데 치환을 안 해도 모양을 잘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자, 한 장 넘기시고. 그 전에도 질문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질문 너무 안 나오네. 어려운 거 먼저 풀어줄게요. 19번, 20번 이런 거. 자, 이런 건 이제 난이도가 되게 높아. 19번 이런 거는. 자, 문제 좀 읽어봐봐.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맞춰달라는 얘기지. 오늘은 뭐를 먼저 하고 싶어? 봤을 때 이제 드는 생각이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인 그 맥락이라는 게. 이제 여기를 이제 t로 치환합니다. 근데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환할 때는 항상 제한 범위를 따져줘야 돼서 여기에다가 3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t로 치환하면서 이 t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제곱을 해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제곱하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t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돌려준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니?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그러면은 지금 요 파란색 가로를 요렇게 바꾼다는 거잖아.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너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에 K-2가 너보다 커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범위가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범위에서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U자 포물선으로 해석을 해서 2차 함수니까 대칭축 이렇게 따져주시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대칭축의 오른쪽을 생각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 점에다가 점을 찍고 여기 빨간색 범위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범위만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얘네가 원하는 거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최소값이 F2니까 K 빼기 2가 나오거든. F2가. 근데 요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 계속 갑니다. 자, 요런 것도 한번 해보자. 활용 문제. 자, 20번을 보면은 이런 문제 되게 쉽게 할 수 있어. 처음에 5억이고 나중에 8억 만드는 거잖아. 연구비를 이제 3%씩 증가를 시킨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억 단위는 생략을 하고 5에다가 3%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거니까 만약에 1년이 지나면 1.03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1년 후. 근데 만약에 시간이 1년이 더 지나가요. 그러면 1.03을 치고 시간이 1년이 더 지나가. 여기가 이제 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이 몇 년인지 모르니까 n년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8억 원을 넘어가야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이렇게 보는 거. 1.0 여기 왜 이렇게 썼어? 1.03이니까 0.0 이렇게. 그럼 얘는 3로그 2니까 0.903. 그래서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 돼. 여기 소수점 계산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요 부분은 당연히 0.699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지.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지막에 얘로 나눠주면 돼. 그럼 끝이. 산수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요 부분. 요게 핵심이지. n년이 지났을 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뭐 아무튼 요렇게 하면 되고 계속 가봅시다. 15번이요. 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 15번. 맨날 거기. 인터넷이 안 되나? 왜 맨날 거기?
야 문제 읽어봐 15번. 요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뒷부분에 뭐 19번, 20번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5번. 별표 하나 쳐놔. 15번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고, t로 치환을 하니까 이제 0보다 커지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조건을 좀 잡아봐. 그러니까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x가 알파랑 베타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파랑 베타로 나오는데 지금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다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서 분명히 양의 실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0보다 큰 거고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이제 서로 다른 거겠지.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t라는 게 3의 x제곱이잖아. 그럼 t가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3의 x제곱이 t니까 그래프 라인이 이렇게 위로 부르면 뜨겠지. 그럼 요 부분이 이제 1이잖아.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알파랑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알파랑 베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 얘기잖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쨌든 이 그래프 상에서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t로 치환을 할 때 t를 그냥 양수다라고 하면 괜찮거든. 근데 지금은 양수다라고 하면 안 되고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통의 경우에는 3의 x제곱을 치환하니까 t에다 그냥 양수 조건을 주면 되는데, 지금은 알파랑 베타의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t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게 맞아. 근데 t가 1보다 커야겠다. 이 조건을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두 개의 근을 갖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t가 1보다 크다.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두 개의 이제 실근을 갖잖아. 근데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두 개의 실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t는 그러니까 요거라는 실근을 갖는데 그 두 개의 실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고. 이 설명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t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갖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의 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둘 다 1보다 크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접근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1학년 수학이 되게 중요하거든? 뭐야? 여기서 떠오르는 개념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 1학년 때 공부를 웬만큼 안 했으면 여기까지는 잘 못해. 연주야? 여기서 떠오르는 개념? 연주 정도면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떠오르는 개념 없어? 이게 1학년 수학인데 근해 분리. 뭐 1학년 수학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중 하나고, 근해 분리라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그 실근의 위치를 조정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근해 분리가 뭐냐면
맥락을 잡아주면은 방정식에서 실근의 위치를 조정하는 기술이고 실근의 위치 조정하기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제 방법은 how라고 쓸까?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프의 위치를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프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근데 그 그래프의 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혹시 기억나니? 근해 분리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좀 어려워. 그래프의 위치 어떻게 조정하죠? 보통? 1학년 거 진짜 안 되는구나. 어떡하냐 이거? 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나? 한편충 처음 들어봤나? 오. 그러니까 근의 위치를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함수값이랑 판별식이랑 대칭축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위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근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시 써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요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건데 여기에서 ft라고 함수를 하나 잡아. 그러니까 아이고 씨. ft라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를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1보다 큰 거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요 ft가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ft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알파가 아니구나. 잠깐만.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랑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요 두 실근이 1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1. 잘 봐. 1이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대칭축이 3을 대칭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요 항산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파란색 그래프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그래프상 봤을 때 F1이 양수가 돼야 돼. 그래프상. 여기 F1이 양수가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별식인데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거든.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따져줘. 그러니까 4분의 D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H인데 서로 다른이니까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조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칭축의 위치인데 대칭축은 지금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면은 답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나 잠깐만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줄까? 나 지금 답을 안 내서. F1은 K 빼기 5 나오니? 여기다 양수 줘야 되니까. K는 5보다 커야 되지. 그 다음에 요 놈은 K가 9보다 작아야 되죠. 끝났다. 그래서 K는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부터 9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서.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T에 지금 양수 조건이 붙어야 되고 이거는 뭐 당연히 붙는 건데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알파랑 베타의 양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가 0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요 그래프가 1보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얘가 이제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t를 3의 x제곱을 t로 바꿨는데 그 t가 1보다 크다고. 이거는 100% 확실하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t는 1보다 크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1보다 크지? 그치?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긴 그럼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여기 1보다 이제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어떻게 갖냐면은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그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라는 그 단원에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1학년 수학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자연스럽게 되는데 1학년 내공이 약하면 이 생각을 애들이 못한다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다시 말할게. 여기에서 이런 2차 함수를 끌어낼 수 있어요. 설명을 한 다음에 좀 더 다시 더 깊게 설명해 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끌어낸 다음에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갖고 있는 거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근데 첫 번째로 함수값을 먼저 생각하는데 지금 F1은 100% 양수예요. 100% 양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F1에다 양수를 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판별식인데 지금 얘가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밑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에다가 양수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지금 이미 완전제곱 바꿔주면 3으로 고정된 거라서 얘는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두 개를 연립하면은 아무튼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이거 아마 좀 되게 어려울 거야. 설명 듣는 게. 다른 거를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학년 내용 복습을 조금 해볼까? 자, 1학년 조금만 좀 복습하자.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좀 복습 좀 할게요. 1학년 내용.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지금 칠판에 쓰는 것도 거기 공책에다가 뭐 정리를 하든가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알아서 하시고. 자, 1학년 거 조금 복습을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말이야.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쉬운 예제. 얘는 좀 항상 쉽게 돼.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요거는 이제 중3 수준만 돼도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서 당연히 자 1학년 복습하는 거다 지금. 0이랑 1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요 부분만 이렇게 따와서 잘 봐. 이게 1학년 수학이야. 얘를 fx라는 2차 함수를 이제 해석을 하고 자 1학년 수학이다. 여기 0이지. 0인데 gx 이퀄 0. 그러면 사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y는 0이니까 x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실근이 이제 0이랑 2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더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gx를 내가 빨간색으로 그릴까? 편의상? gx를 내가 빨간색으로 x축이랑 gx랑 똑같은 거니까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U자 포물선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거 설명 이해가 돼? 이렇게 쓸게. 야, U자 포물선이죠. 그럼 당연히 두 개의 절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0이랑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2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수분해만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포물선이랑 요거의 교점은 이제 0이랑 2가 되는 거잖아. 교점의 x좌표. 정확히 말하면. 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설명 이해가 돼? 이런 설명은 좀 괜찮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이지, 그렇지? 근데 방금 왼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 왼쪽에서도 보면은 여기를 이제 fx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gx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gx까지는 안 썼지만 어쨌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ft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이랑 비교를 해봐. 왼쪽에서도 요거를 그러니까 요 왼쪽 부분을 fx라고 설정을 했었죠. 저 2차 함수 부분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얘를 이제 2차 함수를 보는 거지.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워.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2차 함수를 이렇게 본다.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요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당연히 2차 방정식인데 요거를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x축 사이에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거지. 이 설명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요렇게 2차 함수랑 요거 여기 뭐 이제 t축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요 축에 이제 교점의 x좌표라고 보는 거. 오케이? 자, 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좀만 더 설명해 줄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좀만 더 설명해 줄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방금 근해 분리라고 해서 풀었는데 근해 분리에도 좀 기본적인 유형들이 몇 개 있어. 이거 좀만 더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좀만 더 설명하자.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은 많이 당황스럽겠다. 그러니까 근해 분리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방정식에 있는 근해, 방정식의 실근의 그 위치를 조정하는 기술이거든. 근해 분리라는 게. 근데 이게 유형이 이제 엄청 세부적으로 되게 많은데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일단은 하는 방법은 항상 함수값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랑 대칭축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 사실 함수값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만 판별식이랑 대칭축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함축판으로 가도 상관없어. 함판축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함수값만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왜 여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거든. 자, 봐봐. 3가지 정도 유형, Y축은 별 필요 없겠다. 잠시만요.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를 좀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잠시만. 일단 이렇게 그리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개의 실근이 P보다 클 때도 있고 두 개의 실근이 P보다 작을 때도 있고 두 실근 사이에 P가 껴있을 때도 있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어쨌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요거 3개니까. 그럼 여기서 좀 더 파고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를 그러면 이제 1번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렇게 할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자. 그럼 이제 1번 한 개만 한번 놓고 보자. 1번 한 개만. 그럼 1번을 좀 다시 써보면은 두 실근이 둘 다 이제 P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고 싶은 거지. 두 실근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fx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그냥 꺼져. fx를 이렇게 잡습니다. fx를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둘 다 이제 P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말이야.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FP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림상. 이거 설명 이해가 돼? 혼자 떠드는 기분. 체리친다. FP가 양수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FP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FP가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판별식을 보통 따지거든. 근데 사실 이 판별식은 기능이 뭐냐면은 요거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너네 그 왜 오락실에 보면 조이스틱 같은 거 있잖아. 반향키 있지, 반향키. 그냥 키보드를 떠올려봐. 상하 좌우로 움직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 여기 판별식이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겠냐? 양옆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조이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FP가 양수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 그래프를 아래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이 필요해. 그러니까 FP가 양수인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FP가 그냥 양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붕 뜰 수도 있죠. 이거 설명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FP의 양수라는 조건만 주면은 그래프가 위로 뜰 수도 있지. 근데 그래프가 위로 뜨면은 얘가 애시당초에 실근의 위치를 조정하는 기술인데 실근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 위로 붕 뜨면. 근데 실근이 있어야 되잖아. 실근이 있어야 되고 얘를 밑으로 잡아당겨서 이제 교점이 생기면 실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강하게 있으면 이제 0보다 크다로 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판별식의 역할은 뭐냐면 얘를 밑으로 잡아 당겨주는 역할이에요. 맞죠? 마지막으로 대칭축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판별식만으로 좀 부족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요거 내가 두 개를 생각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P야. 그러면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땡큐인데 사실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FP가 양수가 되는 거 좋아. 봐봐. 이거 FP 분명히 양수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좋아. 밑으로 가라앉았죠. 근데 그러면 뭐야?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알파 베타가 P보다 큰 거잖아. 근데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알파 베타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게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이 대칭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있는 건데 요 대칭축이 아무튼 P보다 대칭축을 오른쪽으로 딱 당기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게 대칭축을 구해서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대칭축까지 오른쪽으로 딱 가면은 알파 베타가 둘 다 P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1번이고 요게 2번인데 사실 2번도 그러면 1번이랑 거의 똑같지 않을까?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뭘까? 그냥 말로 한번 해봐. 1번과 2번은 뭐가 달라 보이냐 그러면? 말로 해봐. 1번과 2번은 뭐가 달라? 근데 위치가 살짝 다르잖아. 그러면은 2번에서도 FP에다가 양수 줘야겠지. 요 정도니까.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에다가 0보다 크다 줘야겠지. 마지막으로 2번에서는 또 뭐를 줘야 되죠? 진짜 재미없다. 정우야? 2번에서는 어떤 조건을 추가로 주면 좋을까? 어떤 조건을 추가로 주면 좋을까? 아니 방금 설명한 게 이건데? 내가 봐봐. 1번은 이 대칭축이 P보다 컸었잖아. 2번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응. 뭐 아는데 모른다고 그래. 대칭축이 P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치? 그게 1번과 2번의 차이점이에요. 3번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3번? 어떻게 보면 3번? 같다? 아니야. 이게 지금 대칭축처럼 미안해. 내가 약간 대칭축처럼 그렸구나. 이게 대칭축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쏘리. 옆으로 틀어줄게. 맞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이게 내가 너무 센터에다 그렇게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이게 대칭축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 쏘리. 그럼 내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틀어줄게요. 이러면 되지. 이러면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지. 3번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핵심은 뭐라고? 근해 분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썼다 지웠구나. 근해 분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래프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근의 위치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3번은 FP에다가 음수 주면 끝이야.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그냥 FP는 음수다 이러면 돼. 이제 FP에다가 음수를 주게 되면은 하나는 P보다 작아지고 하나는 P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별식이랑 대칭축이 필요가 없어. 3번. 그래서 이게 한 판축을 다 생각하면은 이게 100% 풀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별식이랑 대칭축이 필요가 없고 함수 값만으로도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내가 유형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11개가 나오더라 유형이. 근해 분리가. 근데 너네한테 11개의 유형을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놓은 게 바로 요 순서야. 그러니까 판별식이랑 대칭축은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함수값만큼은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유형에 따라서 함수값만으로도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유형에서는 함수값만으로도 결정이 나고 어떤 유형에서는 판별식이랑 대칭축까지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나눠가지고 너네 다 외워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 순서를 기억을 하라고. 한 판축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바꿔도 되는데 요거는 먼저 생각하라고. 요거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사실 1학년 때 많이 풀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다시 다 설명하기는 좀 바쁘니까 일단 이 정도쯤 설명을 할게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다 근데 14번 갑시다.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몇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자 14번이요. 연방 문제인데 잠깐만 지금 누구 하는 거지? 정우랑 누구 하는 거냐? 정우가 안 하구나. 자 요거 얘는요 근데 사실 이거 찍어도 나온다. 1이랑 3 넣으면 답 나왔지. 2 더하기 8은 10이니까 눈썰미가 좀 좋으면 이게 찍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2 더하기 8은 10 끝. 그치? x가 1이고 y가 3 또는 x가 3이고 y가 1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정석적으로 풀려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변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 자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2의 x제곱은 2랑 8이 나오죠. 그럼 이제 끝났지. x가 1이면 y가 3이고 x가 3이면 y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사실 요 정도 문제는 찍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16번은 눈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쉬워요. 16번은 눈으로 푸는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를 조금 확대해보자. 그래프를 좀 확대해볼게. 잘 안 보이니까. 요거는 사실 정말 쉬운 문제야. 계산이 전혀 필요가 없어.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사실 지금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부등호 방향을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gx가 fx보다 더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되거든. 그럼 거기를 한번 색칠을 좀 해볼게. 아무튼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gx라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건가? 이게 gx라서 얘가 더 위에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으면 돼. 이런 데. gx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이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 지금. 이게 답이야. 요 파란색이 답입니다. 이게 끝이야. 너무 쉽지. 아니 gx가 더 위에 있다면서. 그래서 요 그래프 중에서 g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지. 요 파란색 두 개. 자, 한 문제도 풀고 쉴게요. 17번. 자, 라스트 문제. 해집합을 S라고 했는데 왜 해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게 연립부등식이라서 사실은 두 개를 풀어주는 게 맞아. 이것도 풀어야 되고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거를 푼다 좀 치면 일단은 2의 x제곱을 t로 바꾸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 1번.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 완전 제곱 품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고. 그래서 1번은 사실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설명 따라왔니?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은 2번도 어쨌든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럼 t가 0보다 큰 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만 따시면 돼. t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해집합을 s라고 한다면 사실 이 s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요 포함 관계를 보면은 맞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어쨌든 s 자체는 저게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어쨌든 5단원에서 질문을 지금 다 받은 건데 혹시 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은 없죠? 5단원에서는 오늘은 이제 6단원을 나갈 거니까 로그 방정식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분수식까지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보자.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자. 잠깐 쉬었다가 DT 먼저 보면서 시작할게.